가난나 안달이 어린 거밤 오상 기속했어 노래를 불러보자 신라의 밤 노래를 삼국 통일의 위협을 완성한 신라 제30대 문무대왕의 수종왕릉 위로 신라의 햇살이 비친다. 바닷가에서 200m 떨어진 길이 20m인 바위섬 대왕암이 있다. 그 바위섬 수중모단에 문무대왕이 안장되어 계신다. 내가 죽으면 화장하여 동해에 장례하라. 그러면 동해의 호국이 되어 신라를 보호하리라. 대왕의 유언에 따라 불교식 장례법으로 화장해 유고를 이곳에 모셨고, 대왕암은 문무대왕의 거룩한 호국 정신이 깃든 곳으로 이런 형태의 능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으니 후손들이 어찌 감탄해하지 않겠는가. 안녕하십니까. 신라의 달밤 진행을 맡은 배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소영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풀어갈 조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신라의 달밤을 부른 현인 선생님의 노래도 듣고 또 경주가 자랑하는 멋진 영상도 봤는데요. 현인 선생님의 노래인 신라의 달밤과 오늘 저희들이 함께 풀어갈 토크 콘서트 제목이 신라의 달밤 같습니다. 배 선생님,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건 이번 작품을 창작하고 소재를 선정하신 경주연예인협회 한영기 회장님께 직접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이번 공연을 준비하시느라 무척 고생이 많으셨던 걸로 아는데요. 이번 공연의 창작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신라의 달밤 토크 콘서트를 시청해 주시는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작품에 대한 창작 배경은 고 현인 선생님의 명복과 지난날 경주에 대한 향수를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노래와 함께 잊혀져가는 경주의 모습을 신라의 달밤이라는 노래 속에 녹아있는 우리 경주에 있는 소재들을 스토리텔링해서 우리 경주인의 소리로 재조명해보고자 본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육성 사업에 힘입어서 저희 연예인협회가 여태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라의 달밤 토크 콘서트라는 또 다른 예술 활동을 시도해봄으로써 회원 각자로 하여금 자존감을 심어주고 문화예술의 메카 우리 경주를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후에 멋진 색소폰 연주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라의 달밤이 오랜 기간 명곡으로 남은 이유는 단순히 멜로디뿐만 아니라 그 가사가 주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어지는 무대는 조서영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달밤 낭송 무대 여러분 함께 하시죠. 신라의 밤이여, 불국사의 총소리 들려온다.
지나가는 나그네여 걸음을 멈추어라. 고요한 달빛 어린 금오산 기슭에서 노래를 불러보자. 신라의 밤 노래를. 네, 멋진 낭송 무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낭송 구절에도 나왔는데요. 이 신라의 달밤에 등장하는 금오산이 경주의 남산이라고 하지요. 조 선생님, 남산은 어떤 산인가요? 예. 금오산은 남산이 맞습니다. 남산은 우리나라 100대 명산으로 꼽힌 적이 있는데요. 높이가 468m 정도 되는데 이름 있는 계곡만도 40여 골짜기가 됩니다. 특히 그 가운데 하나인 용장굴에는 매월당 김시섭이 기거했던 용장사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조 선생님, 김시습과 용장사는 어떤 인연이 있는 곳인가요? 1455년 단종이 수양대군에 의해 폐위되자 한양에서 공부하던 생육신 중 한 분이신 매월당 김시섭이 서책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10년간 전국을 방황하다 마침내 경주에 도착해 이곳 용장사에서 일생을 마치기로 결심합니다. 매월당 김시섭은 여기서 7년 동안 기거하면서 글을 쓰고 시를 펴며 생활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매월당이란 호 역시 이곳 산실에 매화가 있어 이것을 따서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인연이 있는 곳이군요. 네, 조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앞서 들려드렸던 조서영 씨의 신라의 달밤 낭송 무대 이어서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라의 밤이여 화랑도의 추억이 새롭구나. 푸른 강물 흐르건만 종소리는 끝이 없네. 화려한 천년사직 간 곳을 더듬으며 노래를 불러보자. 신라의 밤 노래를.
멋진 낭송, 멋진 색소폰 연주도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라의 달밤에는 불국사의 종소리 들려온다라는 가사가 있는데 세계문화유산이자 통일 신라 문화에 꽂힌 불국사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지요. 배 선생님, 불국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부분 참으로 궁금하지요. 불국사는 528년 신라 법흥왕 때에 지어졌고요. 751년 경덕왕 때 김대성이 고쳐 지은 신라 최고의 절이랍니다. 불국사에는 석가탑, 다보탑을 비롯해 청운교, 백운교 등 수많은 문화재가 있어 신라의 숨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요. 불교를 나라의 종교로 믿었던 신라는 불국사를 크게 지어 왕의 힘을 키우고 백성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려 했습니다. 이처럼 불국사는 단순한 절이 아니라 신라의 찬란한 문화예술과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는 우리 결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배 선생님 감사합니다. 경주는 정말 우리나라의 보물 중의 보물인 것 같습니다. 앞서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다보탑과 석가탑의 모양도 아름답지만 석가탑에 얽힌 아사달과 아사녀의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사달은 백제 최고의 석공이었죠. 그의 빼어난 석공 솜씨는 멀리 신라에까지 소문이 나게 되었고, 신라는 당시 짓고 있던 불국사에 탑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백제왕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 백제왕은 그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여 아사달에게 신라의 서라버린 지금의 경주로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 네. 아내와 가족을 두고 백제에서 신라로 오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사달과 아사녀는 요즘 말로 정말 달달한 신혼 3개월 차였으니까요.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여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곧 돌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여보, 부디 몸 건강하세요. 아사달은 사랑하는 아내 아사녀를 두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사녀는 긴 기다림에 점점 지쳐가게 되었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마침내 아사달을 찾아서 신라의 불국사로 오게 되지요. 지금 이 절에 탑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제 남편 아사달이에요.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절을 완성할 때까지는 아무도 들이지 말라는 명이십니다. 돌아가세요. 결국 아사녀는 아사달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사녀는 연못에 비친 불국사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울다가 문득 고개를 드니 불국사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사녀는 그때를 놓칠세라 담장을 뛰어넘어 아사달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찾아왔어요. 그때 누군가 아사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아사녀는 그제야 조금 전의 일들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고 어깨를 흔들어 잠을 깨운 스님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다면 이 연못에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쌓은 탑의 그림자가 이 연못에 비칠 것이고 남편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 스님.
스님의 말을 듣고 몇 날 며칠을 연못에 나와 정성을 다해 기도했지만 탑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하늘조차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지칠 대로 지친 아사녀는 큰 슬픔에 빠져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달빛과 함께 연못에 비친 것은 하얀 돌탑과 아사달의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탑을 완성한 아사달은 아사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아사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여보 아사녀, 어찌 나를 두고 떠날 수가 있단 말이오? 나도 당신 곁으로 가겠어. 모든 것을 알게 된 아사달도 절망에 빠져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스랍을 거리에는 아사달과 아사녀의 슬픈 이야기가 전해졌고 사람들은 아사달이 만든 탑을 그림자가 없다는 뜻에서 무영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무영탑이 바로 통일 신라의 뛰어난 불교 문화를 보여주는 불국사의 석가탑입니다. 신라의 달밤, 가사 속에 녹아있는 아름다운 경주의 향취는 사실 살아보지 않으면 잘 느끼지 못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아름답기도 하고요. 또 신기한 곳이 우리 경주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장렬히 전사하신 경주 출신 호국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는 황성공원 이야기를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배스님, 네. 황성공원에 대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황성공원은 삼국 통일을 이룩한 김유신 장군과 인내천 동학을 완성한 해월 최시영 선생을 동상으로 모셨습니다. 임진왜란 때 순국한 유공자와 6.25 전쟁으로 순국한 국군 장병, 그리고 월남전에서 희생하신 참전 용사를 기리기 위한 곳이고요. 호국 영령이 잠들어 있는 이곳에서 오늘 우리 신라의 달밤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네, 이렇게 신라의 달밤 경주 속에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많은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경주가 가진 세계 속 유산과 경주에 빛나는 보석들을 미처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경주인의 소리로 경주인이 함께하는 무대라 더욱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한영기 회장님과 프로그램에 물심양면 협조해 주신 경주 연예인협회 회원님들의 신라의 달밤 합창곡을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